인산 김일훈 선생 탄신 제115주년 기념식이 2024년 4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함양군 함양읍 중림리 인산가 문화관과 웰리스 호텔 일원에서 600여 명의 내빈들과 인산가 회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박홍희 홍보이사의 사회로 수동 풍물패 거리 공연, 다변문화 오케스트라가 식전 공연을 하였다. 이어서 기념식에서 국민을에 진병영 함양군수 등 내빈 속에 인산탄신 115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을 하였다. 계속해서 진병영 군수가 축사를 하고 김윤세 회장은 인산 김일훈 선생의 세상 등장과 활인 9세의 인산의학 태동이란 주제로 기념사를 한 후 3명의 회원들이 3분 스피치 체험 사례를 발표했다. 뒤이어 김윤세 회장은 기념사에서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별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이 있었으나 중세에 들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모든 행성이 돈다고 주장한 과학자의 이 주장을 철회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며 인산 선생은 60년 전, 7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대비책까지 제시했다면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며 의료는 전문 의학 지식, 과학 정보 이런 것들의 반은 고도의 기술자들이 의료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동설 의료입니다. 지동설 의료는 딱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로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친다. 가족 간의 병을 가족들이 고치는 이것이 참 의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참 의료론이고 이것이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옵니까?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함양군에 오늘 행사가 많아서 순서를 바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함양군수 진병영입니다. 오늘 먼저 전국 각지에서 우리 인산 가족 여러분, 우리 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4월에 인산 김일훈 선생님 탄신 115주년을 맞아 인산의 날 행사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주겸 연구와 사업 개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인산가 김윤세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겸의 종가 인산가는 우리 회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건강, 행복 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신 인산 김일훈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다양한 주겸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양읍 중림리 일대에 추진 중인 6만 3천 평 규모의 인산 주겸 항로화 특화 농공단지는 제조, 판매, 체험, 전시, 휴양시설 등을 갖춘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상 김일훈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은 인상가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먼 길 와주신 회원 여러분들께는 저희 함양 지역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가장 남쪽에 있고 10호인 덕유산이 우리 군의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과 덕유산 두 개의 국립공원을 품고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저희 함양군에 오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과 천년의 숲 상림도 한번 보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산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전국의 많은 회원님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더욱 복된 한 해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명 함양군주님의 축사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총선이 끝나긴 했는데 한번 제가 좀 나가볼까요? 오늘 저희 선친이자 또 이제 정말 히포크라테스를 갖다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인산 선생은 인술의 아버지라고 한말하시고 또 제가 본 걸로는 병 고치는 의료 능력이나 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것이 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거의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이론과 처방과 약도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까 화면에서도 누가 그러잖아요. 이런 민간요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놀라운 민간요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온 천동설을 여러분 아시죠? 그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1543년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제시했잖아요. 그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자전공전을 하고 달도 별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동설이 제시됐습니다. 그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 대단히 말씀드리기 송구하고 안타깝고 아쉽지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의료가 정말 우리 인류의 생명을 그 병마로부터 구원하고 또 구제하고 또 생명을 다시 기사회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참 의료인가 효능 효과가 제대로 뒷받침되는 참 의료인가 하는 거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천동설의 이 의료를 지동설의 의료로 다시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인산 선생께서 지동설에 비견되는 신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위 지동설 의료를 제시했고 병과 싸우는 의료가 아니라 투병 의료가 아니라 양생 의료입니다. 내 기력을 북돋아서 내 몸 안의 의사들이 병마를 물리치는 이것이 참 의료요 문제를 근본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전 국민이 전 인류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또 저희 그 평생 같이 사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뭐
경남도 함양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인산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술의 차원이 워낙 달라서 그러니까 천동설을 철석같이 믿던 그 많은 거의 세상의 모든 분들이 지동설이 나오니까 좀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1600년 2월 17일 날 이탈리아의 천재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조르다노 브루노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광장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갈릴레오도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자기가 부정을 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고 저 문간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깨 하고 한마디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그냥 그걸 차라리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과학이나 또 천동설, 지동설, 천문학이나 의학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한의사가 침을 넣고 약재를 끓여 먹게 하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그 서양 그 현대 의학이라고 하지만 서양 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소나 염소가 뜯어먹는 나무 뿌리, 풀뿌리를 끓여 먹이고 쇠꼬챙이로 사람 여러 군데를 쿡쿡 찔러대고 이게 무슨 의료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는 전통의학, 한의학, 동양의학을 모른다 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모르는 건 그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꾸중할 일이 아닌데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모르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모르면서 그 비난이나 하고 이런 건 정말 문제입니다. 모르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려고도 않고 그 시간에 가서 소주 몇 잔 먹는 거는 잘 먹으면서 의서 한번 제대로 보는 것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참의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오늘 의료의 오늘 현실 의료를 여러분이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의료 대란이 임진왜란도 아니고 병자호란도 아니고 의료 대란이 뭡니까? 그 의사들이 참 환자를 등지고 진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금동서의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애초에 공부할 때도 목적은 그거예요.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해서 병고로부터 빨리 해결을 해서 건강을 되찾게 만드는 게 의료인들의 본분입니다.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격증을 줬고 그래서 또 나라에서 또 면허를 줘서 그 영업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아마 의료인들이 뭐 생각이 있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의료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보다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고 등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희 선친 인산 김일원 선생님께서는 60년 전, 70년 전에 이미 다 예견하고 대비책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료는 전문 의학 지식, 과학 정보 이런 것들에 밝은 고도의 기술자들이 의료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동설 의료입니다. 지동설 의료는 인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로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친다.
아버지가 아들의 암을 고쳐주고 아들이 아버지의 암을 고치고 부인이 남편의 간암을 고쳐주고 남편이 부인의 폐암 우울증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참 의료이고 이것이 제대로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효능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의료입니다. 참 의료는 병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더라도 잠깐 싸웁니다. 그래서 이 참 의료가 지금 그 밀려났는데 어디에 밀려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바로 상업주의 의료에 밀린 겁니다. 상업주의 의료가 극단적인 상태로 가게 되면 돈 없으면 절대 치료받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진 거는 그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면서 그러면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의료인들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의료인들의 수입은요,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전 세계에서 참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저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470만 원 냅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 신세는 치과에서 뭐 이 좀 해서 한 5만 원, 10만 원 요구한 거밖에는 그것도 한 3, 4년에 하나씩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어서 의사들이 수입이 줄어들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기우에 불과하지. 그리고 뭐 위장자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이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해 공감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는 우선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법이 문제가 아니고 또 행정명령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아주 뭐 참담한 심령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반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이 불행은 참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 나서 응급 환자인데 뭐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또 암이 치료로 악화돼가지고 또 어떤 괴질이 악화돼서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뭐 응급실을 뭐 서울대병원 가면 또 여기 뭐 지금 오늘은 휴지는 안 되고 또 그 전공의들 지금 없어서 뭐 수술 못 하고 이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죽는 사람이 지금 적지 않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걸 보고도 눈 뜨고 보고도 그냥 뭐 저기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그걸 쳐다보고도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제 살던 대로 그대로 오늘 살고 어제 가졌던 마음 그대로 오늘도 갖고 이러면 결국 본인의 또 가족들의 비명 행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으면 이제 그때 코로나19가 아주 심할 때 그런 생각들 하고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백신을 맞아도 2차 맞아라 3차 맞아라 안 된다. 치료제 해도 또 재발하지. 이러니까 그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이제 나라를 믿고 의료계를 믿고 그럴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를 믿고 그럴 게 아니라 각자 도생. 우리 여기 한명권 노인회 회장님 지금 저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거기 그분들 얼마나 전쟁 잘합니까? 우리 공수특전단 전쟁 잘하는데 그때 이 진짜 부인들이 아주 절박하게 되면요 이 육탄전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각자 살 길 찾아야 돼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괴질 전 세계 인류를 그냥 그 아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이 코로나에서 인류가 해결을 못하니까 인류 의료계가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이거 뭐 의료계 믿고 있다가는 그냥 가는구나. 백신만 믿고 있다가는 이거 뭐 돌려 날벼락 보는구나. 서울시청 앞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 텐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건 매스컴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모릅니다. 이런 현재 의료가 제일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상업주의입니다. 물건 파는 것. 그거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어린애가 말해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 증거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바로 그 혹시 여기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 혈압약 먹고 혹시 혈압이 완치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혈압약 먹고 혈압이 완치됐냐고 물으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럽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완치되는 게 아닌데, 아니 완치되지 않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의료인이 의료 능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못 고친 것뿐이지 부치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런데 고혈압도 못 고치는 병이고 심혈관 질환도 못 고치는 병이고, 그래서 고혈압약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심혈관 질환에 먹는 아스피린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낫습니까? 아니 이 사람 고혈압이 낫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식한가? 이럽니다. 당뇨약 인슐린 쓰면 그거 낫나 싶으면 당뇨가 낫는다고 하면 저런 사기꾼이 있나? 전 세계 의료인이 절대 못 나순다는 게 당뇨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감기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인산 선생께서 제시한 신약이라는 책, 거기 그 영신해독탕이라는 그 처방을 한번 여러분이 약재만 좋은 거 발품 팔아서 구해가지고 딱 한 3첩 끓여서 드셔보십시오. 즉시 달라집니다.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아버님 특명에 의해서 제가 감기 걸려서 콧물 질질 흘리고 콜록콜록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한테 최소 5분 이상 꾸중을 듣습니다. 이 자식이 엄마 뱃속에서 생기다 말고 태어났나? 이놈이 엄마 무슨 애들이 감기 걸려서 막 쿨룩거리고 그래? 이러고 꾸중을 엄청 하시다가 그래도 아버지 좀 고쳐주시고 좀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병 줬냐? 나 네가 알아서 고쳐야지. 그리고 못 고치면 막 몸으로 때워.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몸으로 때우라 해서 저는 엄청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잠잘 때 우리 아버님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랑 저놈은 다리 밑에서 주워다 기른 놈이라고 이제 이래가지고, 야 우리 다리 밑에서 주워다 기른 놈이라고 그래. 감기 걸렸는데 아파 죽겠는데 치료도 안 해주시나 그랬는데, 그게 더 훨씬 큰 사랑입니다. 자연 치유가 최고의 의료입니다. 그것은 히포크라테스도 강조한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7명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00명의 의사가 함께 태어난다 이랬어요. 그리고 모든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다. 환자 몸이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만한 생각을 절대 갖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는 그 말을 달달달 외우다가 선서 끝나고 영어만 시작하면 그건 어디 가고 정반대로 합니다. 항생제나 항암제 쓰잖아요.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우리의 자연 치유 기능, 면역력부터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병이 근본적으로 조금 있으면 해결될 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게 현대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 고혈압약을 하는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고치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미흡하니까 못 고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고친 사람한테 가서 고치면 되는데, 이런 병은 못 고친다라고 세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정말 무섭고 정말 나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행위입니다. 보건 범죄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거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고혈압 기준이 얼마였죠? 혈압 기준이 130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20입니다. 10을 왜 낮췄죠? 약을 팔아야. 그렇죠. 여기 확실히 대한민국 천재들 다 모이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어리석절해가지고. 근데 세계보건기구 과학자, 의학자들이 한 거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기준 10을 낮추면
즉시 의사들이 고혈압으로 진단 처방해가지고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늘어납니다. 그래 고혈압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5배 매출이 높아졌습니다. 아스피린 그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옛날 뭐 바이오린 다 그렇죠. 비아그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먹고 병 고시다는 사람 봤습니까? 비아그라 먹고 그 자기 자기 부인 위해서 죽은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 딴 여자 배우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복상사. 비아그라 나오고 3년 이내에 복상사 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이자에서 어찌나 정치를 잘하는지 그건 죽을 놈이 죽었지 비아그라 먹고 죽은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복상사도 많이 했는데 복상사니까 복상사가 뭐 어디 있는 소리입니까? 또 무슨 저리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복상사 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름 하면 또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런데 이 복상사뿐만 아니고 비아그라 먹고 정말로 실명한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아마 10년 이내에 시판은 금지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이 막 나올 때 미국 의료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먹고 앞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력제인 줄 알고 먹고는 엄청난 희생이 온다. 왜? 이게 혈관 확장제인데 원래 개발은 심혈관 확장제로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음경혈관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사의 기재가 야 인마 뭐 심혈관 이거 때려치우고 음경혈관 하면 그게 뭐 발기부전 치료제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 병은 못 고치더라도 일시적 증상이 호전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심장으로 들어갈 피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밑으로 쏠려버리면 바로 쇼크가 옵니다. 그래 사망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상업주의 의료가 우리가 모르는 새에 벌써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단이라고 하는 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관련해서는 아주 훌륭한 일본의 어느 의사 마스모토 미스마사라는 의사 그는 1943년생입니다. 저랑 딱 12살 차이 나는데 올해 82살이죠. 마스모토 미스마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 책 뒷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지금에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명대로 살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터져 죽는 줄 알고 못 버립니다. 고혈압 약을 먹은 사람은 혈관이 터지지만 안 먹은 사람은 혈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고 또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으면 저는 이해는 가요. 근데 고혈압이 아닌데 약을 전부 먹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0% 이상이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혈압 오르는 거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성들은 신랑 때문에 오르는 거고 남자들은 마누라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마누라 복장 입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연령대별 혈압 기준을 모르니까 거기에 헷가닥합니다. 여러분들 혈압 기준이 다 다른가? 당연히 다릅니다. 연령대별로. 그런데 지금 의료계, 보건의료계 WHO에서 제시한 건 뭡니까? 80 노인이고, 뭐 저기 20대 젊은이고, 50대 뭐 중년이고, 다 어떻게 됩니까? 122 기준입니다. 사람 잡으려고 이런 기준을 냅니까? 고혈압약을 엄청 팔기 위한 그런 건데, 세계보건기구랑 그게랑 왔다 갔다 한다고 마스모토 미스마사라는 의사가 그 책에 다 조사를 해서 써놨습니다. 그래 뭐 긴 얘기는 그거 더 할 수 없고 그 책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연령대별 혈압 기준이 다 다르고요. 40이 넘으면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적은 혈액으로 말초까지 피를 보내려면 압력을 높입니다.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몸 스스로 높인 압력을 혈압약을 먹고 멀거니 혈압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심장과 콩팥이 전부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진짜 환자가 됩니다. 혈압약만 끊으면 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열거 하려면 끝이 없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정 혈압 기준은 오늘 오신 김에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나이에다가 90을 보탠 겁니다.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 플러스 90은 150이죠. 60살 되신 분들은 대체로 150 정도가 자기 기준 혈압이고 140, 16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또 좀 올라갈 때는 조금 있으면 또뭐 좀 보고 있으면 내려가고 또 숨차게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런 건데 또 뭐 마누라가 복장지 이러면 좀 올랐다가 또 저기 반가운 손님 찾아와서 또 소주 한잔 하다 보면 또 내려가고 이러는 건데 그걸 못 기다려요. 또 저 남원의료원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요. 차 타고 그냥 걸어간 사람들 그 언덕에 있습니다. 높아요. 그래갖고 막 숨차게 올라가서 혈압 딱 재요. 혈압이 젊은 의사는 빨리 혈압약 드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혈압약 처방하는데 경험이 많은 의사는 뭐라 그럽니까? 저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한 20분 뒤에 다시 잽시다. 다시 재면 20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늘 다른 게 혈압이. 살아있는 사람이 혈압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지 이게 산 사람입니까? 그런데 잘못 알고 또 잘못 가르쳐가지고 TV에도 내 그렇게 나와서 혈압이 왜 오른지 압니까 하면서 여기 혈중 콜레스테롤 요거 얘기나 하지 우리 혈압 기준 자체를 모릅니다. 마스모토 미스마사의 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혈압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이 돼서 혈압약을 먹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고혈압도 아닌데 고혈압약을 먹어서 진짜 환자가 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상업주의 의료에 그냥 한 푼 보태주는 건데 여러분이 안 보태줘도 그게 엄청 잘 삽니다.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차라리 불우유 돕게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인산 김일은 선생의 참의료를 실천하고 인산 선생은 기사회생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때 말기 위암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하도 사정하니까 왜 당신 환자를 이렇게 외면합니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치료해서 소문이 나면 이승만 대통령 피해서 자꾸 뭐 장관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보건부 장관은 그 하라고 저기 인산생 시키라고 했는데 그 저기 또 최재유 박사 그분 초대 보건부 장관을 하니까 인산생 그냥 계룡산으로 왔다 이거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또 소문이 나면 대통령이 또 사람 보내니까 그거 안 하려고 환자를 치료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경만 하십니까? 이런데 저희가 30살 때인데요. 이 배 위에 그 저기 요 명치뼈하고 배꼽 중간에 금이 이렇게 가 있는 중안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중안침은 굉장히 큽니다. 대침. 그래 알았어 환자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방바닥에 뉘어놓고 이 대침을 꽂으시더라고요. 그 중안에다가 가만히 꽂고 이거 가만히 이렇게 이 유침하고 침을 돌리더니 느닷없이 쑥 빼더라고요. 피 고름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가 깨끗이 끝났습니다. 인산수는 그렇게 죽을 사람 기사회생시켜 살리고 야 인마 너 치료비 안 내냐? 치료비 왜 선물로 내야지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냥 미안해서 그냥 정정 한 병 사오고 두고 가. 또 그냥 뭐 한 5만 원 두고 가면 그래 두고 가. 이러지. 너 왜 약값 안 내냐? 너 침 나는데 막 그 원가 든다고 침 넣는 거 치료비도 안 내냐? 이런. 저는 인산선생 슬하에서 38년 동안 살았지만 인산선생이 누구 병 고쳐주고 죽음의 위기에서 사람을 구해내고 그 사람한테 대가를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달라 소리 안 한 건 고사하고 애초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가 뭐 주경제 만들어서 파니까 인건비도 들고 뭐 해서 파니까 이래. 엄마
대나무 그거 한 속에 얼마냐 이렇습니다. 소나무는 그 1톤에 얼마야? 그 소금은 소금값 그 한 포대에 얼마냐? 그래서 이렇습니다. 다 합해서 한번 평균 내봐. 그러면 주격값이 얼마야 되겠어? 이거 9배나 붙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자꾸 오르고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감가상각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 잠시 말고 이거 저 원가 계산 얼마야?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도둑놈 아니야 이거? 막 주경값이 이렇게 비싸냐? 아버지 여기 보이지 않는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제가 아버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중에 자동화 기계화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원가를 좀 낮춰서 좀 싸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뭐라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놈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시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신약이란 책은 처음에 하드카버로 10,000원을 받았는데 또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양반 종이값 얼마 들었냐? 또 인쇄비는 얼마 들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식이 이거 도둑놈이네 이거. 야 그래서 그럼 아버님 이렇게 하죠. 어떻게? 이 하드카버를 빼고 이 책값 내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막 글자 보이면 되지. 하드카버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10,000원짜리 신약책을 7,000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조금 더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인상선생 참의료 말로는 있어요. 소설에는 있고 드라마에는 있지만 정말 뭐 이제 이 참의료 이거 쳐다보면 그래도 궁중의 의인 그 허준 선생이나 기본적으로 약값은 다 받습니다. 치료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인상선생은 머릿속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참의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걸 보면 누구 뭐 허준 선생의 문제가 아니라 화타 편작 인도의 지박하 또 히포크라테스 전체를 통틀어서 인상선생보다 병 더 잘 고친 사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문헌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본초강목, 실론본초 이런 책, 의학인문 이런 책 다 봐도 인상선생처럼 명쾌하게 그 최고의 묘방과 신약을 책을 통해서 싹 공개해가지고 이 책만 읽고도 자기의 난치병을, 불치병을 고치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의서, 동서고금에 어느 의학 서적을 보고 병 고친 사람 봤습니까? 최고 노하우는 다 빼고 씁니다. 인상선생은 모조리 다 썼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주겸회사를 하는데 우리 말고도 주겸제조법을 책에다 공개해놔서 주겸제조회사만도 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상선생은 확실히 참의료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또 그 참의료인으로 자세로서 오로지 인류의 건강, 인류 생명을 병마로부터 구해내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선생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에도 2가지 위험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1867년에 뭐가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벨이 알프레도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상업적으로 확실히 개발한 해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서 전쟁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2차 대전 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빨리 종식시키려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오펜하이머. 그 아주 천재 과학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그 한 지역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계속한 끝에 1945년 여름에 드디어 원자폭탄을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때려가지고 더 이상 전쟁 못하게 하려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랬는데 그 오펜하이머가 오로지 그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미국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을 때린 일본을 한번 손봐줬습니다. 이 폭탄이 완성되자마자 그래서 완성되자마자 한 2달 뒤에 어디로 때렸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때 10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도 일본 천황이 항복을 안 하니까 며칠 뒤에 8월 9일인가 그때 나가사키에 한 방 더 던졌습니다. 훨씬 센 거를. 일본 천황이 즉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2차 대전은 종식되고 평화가 왔는데 그것도 잠시 다시 또 다른 전쟁이 오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위협이 인류 전멸을 예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펜하이머가 만든 원자폭탄이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그 원자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2만 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꺼번에 터지면 지구는 통째로 날아갑니다. 인류는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지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대책도 있겠지만 이 인류 전멸의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침공이 다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 위력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심하군요. 그거 한 번 올 때마다 인류는 몇 억씩 전멸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정말 위험스럽게 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결핍돼서 그 미네랄이 충분히 우리 몸에 있어야 60가지가 밝혀졌습니다만 이 60가지 미네랄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구리, 황, 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충분히 있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인류가 면역력이 정상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100나라 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피해가 별로 없는데 감기 정도 되고 그런데 인류의 면역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비행기로 씨 뿌리죠. 농산물 대량 수확하죠. 그 땅에다 계속 연작을 하죠. 미국의 토양과 강과 호수에는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다라고 미국 의회에 보고한 해가 1936년입니다. 근데 몇 번 보고서에서도 그게 이제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데 전 세계 농토에 토양 미네랄이 고갈되는데 거기서 생산한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있습니까? 미네랄이 결핍되면 한 개의 미네랄 결핍되면 즉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 10가지 이상 질병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몸에 몇 가지 미네랄이 얼마나 결핍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검사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건 그 사람 팔자고 몰라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가보시기 don't know. 이거 뭐 알려고 또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전멸 위기로 초침이 자꾸 다가가는데 인산 선생은 60년, 70년 전에 이걸 보고 너무나 위험하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토양 미네랄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원자폭탄 같은 이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해양 미네랄입니다. 토양 미네랄 고갈 해결할 수 없는 게 토양 미네랄, 해양 미네랄입니다. 해양 미네랄은 대한민국 서해안 바다에서 생산된 천일염만이 인체에 필요한 모든 원소, 모든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네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이 2등하는 프랑스 계량대비 대한민국 천일염의 미네랄 그 종류와 함량은 반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미네랄에 보고가 됐을까요? 여러분 중국 황하 아시죠? 5,400km를 급류가 흘러내리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미네랄들 싹 끌고 물에 녹여서 발해만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산동반도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 물이 나와서 우리 서해 쪽에 옹진반도, 인천 쪽으로 다 옵니다. 우리나라 서해에다 갯벌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바다는 황하가 내려와서 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토속, 금속,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뭐 홍해니, 흑해니, 뭐 청해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구상의 유일한 황해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서해 바다가 황해입니다. 배우 이름도 황해가 있는데 그 황해가 누런 바다인데 왜 누릅니까? 토속, 금속, 원소들이 미네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건져서 소금을 만드는데 소금 속에는 미네랄이 많은 건 좋은데
원래부터 아주 무서운 맹독성 독극물이 있습니다. 청산가리, 수은, 비상, 뭐 니켈, 크롬, 카드뮴 이런 것들은 특징이 있는데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넣고 딱 9번을 붓게 되면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은 싹 처리됩니다. 뭐 다이옥시리만이. 그 다음에 약이 되는 물질은 칼륨이니 황이니 이런 것들 보통 2배 내지 3배 내지 4배, 5배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숟갈로 막 10숟갈, 20숟갈 퍼먹어도 아주 안전한데 세상에 싱거운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적게 섭취하십시오. 하루에 5g이라도 섭취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맨날 먹기는 13g, 15g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싱거운 사람들은 모이면 싱거운 얘기만 해요. 또 우리 어느 특정 지역에 저 서울 여의도 어디 가까이 아주 싱거운 분들 좀 많이 있는데 그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되고 이번에 또 대거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매일 의료계도 싱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염분이 부족하면 인체는 바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경을 여러분 염증 수치를 병원에 가서 재보세요. 재보고 주경을 뭐 3숟갈이고 4숟갈 계속 퍼먹고 한 3일만 먹고 가서 재보세요. 염증 수치는 여러분들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금방 합병하게. 그리고 만병을 일으키는 게 전부 염증입니다. 그래 위에는 위염이고 간에는 간염이고 폐에는 폐렴이고 아닙니까? 이 염증이 나중에 다 암으로 다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인산 선생께서 인류가 전멸위기로 다가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해양미네랄 주겸인데 친구한 사람들이 자꾸 부정을 하고 아니네 기네 이러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시간만 보내고 이 인류는 자꾸 병마에 걸려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유심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인산선생 탄신 115주년을 기념해서 꼭 여러분들이 참의료를 깨닫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이 참의료를 깨닫는 계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120세 이상의 자연수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여기 참석하신 분이 그저기 한 90살 100살에 죽는다. 비명행사입니다 이거. 120세 이상은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시는 동안 또 기분이 좀 우울하면 여기 저희가 만드는 또 여기 청비성, 타결향, 적송장 이런 것도 드시면 5분 내에 기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부인 얼굴이요. 그거 5잔만 먹어보세요. 마릴린 먼로가 더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삶을 즐겁고 재미있게 보람되게 이렇게 사시고 절대로 비명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좋은 세상에서 빨리 가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0장절에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먹어야 된다고 이미 나와 있는데도 그런데도 목사님 중에 싱거운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아니 그 성경의 가르침에 짜게 먹으라고 돼 있는데 왜 그리고 적당히 먹으면 되지 왜 짭짤해야 되지. 나무도 염분을 조금만 넣으면요 바로 썩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 새긴 나무가 그 자작나무인데 그거 저 남해바다에 3년 넣었던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800년이 지났는데 요만큼도 점이 안 쓸어요. 그게 바로 염분이고 염분 함유량이 높은 풀 포곡령이라고 하는 민들레입니다. 이거 암약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 중에 건강에 제일 좋은 과일 뭡니까? 과일 채소 중에 그 토마토인데 그게 얼마나 좋으면 미국 속담에도 그래요. 새파란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빨 같은 의사 얼굴들이 새파래진다. 토마토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근데 다른 그 과일을 인산 선생께서 그런 걸 염려해서 참의료, 새로운 의료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지금 현재는 인산의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이 인산의학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생활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서 건강하지 못한 분은 건강을 되찾고 지금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을 증진시켜서 이제 정말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